안녕하세요. 건강다이제스트의 건강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 시원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쑥스러워 화근이 되는 병인 치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병 중 한 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부터 임산부와 수험생까지 많은 분들이 치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질은 꼭 수술만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치질은 항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을 제거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90% 이상 좋아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롭게 추가되는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TV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보통 치질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도 재발하기 쉬운 질병 중 한 가지입니다. 게다가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질병으로 재발을 반복하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치질이 아닌가 의심하시거나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잠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를 괴롭히는 치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이란 항문에 발생하는 양성 항문 질환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크게 치액, 치열, 치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액은 항문 주변의 쿠션 조직의 결합이 나빠지거나 혈관이 부어올라서 혹이나 덩어리가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직장과 피부가 연결된 부분인 치상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생긴 것을 내치액, 바깥쪽에 생긴 것을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치열입니다. 치열은 딱딱한 변으로 인해 항문 주위가 찢어져서 심한 통증과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루입니다. 치루는 항문 주변의 만성적인 농양이나 항문선의 염증으로 인해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치질의 경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치질은 수술로 치료를 해도 쉽게 재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것은 치질도 생활습관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병의 특징은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비로소 근본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치질 또한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케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증상도 개선되고 치료될 수 있는 질병 중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배설하는 대변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항문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공격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문에는 국소 면역이 작동하기 때문에 쉽게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몸의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항문의 국소 면역력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항문의 국소 면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항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치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항문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질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항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주범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배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변비나 설사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변비는 치질을 일으키는 최대 요인 중 한 가지입니다. 대변이 딱딱해지고 딱딱한 변에 배변을 위해 힘을 주게 되면 이것이 항문의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부위가 대변 속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배변을 개선하는 셀프 케어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업무나 인간관계 등으로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는 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지게 하고 이것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이어져 항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면 치질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차량 운전 등으로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항문 주위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열의 예방을 위해서는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서서 10m 정도를 걸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육체 피로입니다. 과도한 육체 노동이나 운동은 근육의 피로 물질을 축적시켜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로가 심해지면 국소 면역이 저하되어 항문에 염증을 일으키기 쉬워지니 치질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냉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 항문 주위의 혈관이 수축되게 되고 혈류가 나빠져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냉증이 있으신 분은 입욕이나 좌욕을 통해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문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치액이나 치료의 경우는 환홍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항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6가지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치질 예방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치질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문 출혈이 발견될 경우 간혹 치질로 인한 출혈인지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인지 혼동될 때가 있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항문에서 출혈이 발견될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이전이라도 월 4회 이상 배변에서 출혈이 발견되거나 속옷에 고름이 묻어난다면 치료를 의심하고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항문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치질의 90% 이상의 경우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수술 없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문 주변의 만성적인 농양이나 항문선의 염증으로 인해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치료의 경우는 완치를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술 전 치질 전문 병원에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오진을 피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질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병 중 한 가지입니다. 항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생활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며 신속하게 셀프케어를 시작하는 것이 치질을 가장 손쉽게 고치는 요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년 전통 건강 잡지 건강 다이제스트의 건강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